결국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중국인설과 훈민정음 중국 기원설입니다. 물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중국에서도 대중들한테 적당히 외면받고 있는 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어 나왔습니다. 만물 중국 기원설, 정말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 이후로 10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 김수현 배우의 눈물의 여왕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이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또다시 제2의 한류붐이 불기 시작했고, 특히 한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배워진 중국 여성들이 중문과 비교하면서 중문 간체자에 해결되지 않은 난이도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막지 못하는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서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모든 걸 막으면 홍콩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걱정하던 바로 그 설, 바로 훈민정음 중국 기원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중국판 위키피디아에서 세종대왕의 표기가 중국 조선족으로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중국에서 말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세종대왕을 조선국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조선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종대왕님을 조선족이라는 큰 분류에서 조선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종대왕, 김일성, 김구, 김연아 등을 표기했는데요. 남북한 주요 인사가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은 한민족, 조선민족, 고려인과 동의어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행한 매우 충격적인 일이 드러났습니다. 잠깐. 근데 여기서 저는 조선족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조선족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모든 조선족이 나쁘다고 일반화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종대왕님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훈민정음을 조선족이 만든 언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오래전부터 윤동주 시인을 중국의 조선족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매체인 바이두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조선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여기서 좀 화가 많이 나실 수 있으니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정지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동주 시인님 생가는 중국 지린성 쪽에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윤동주 생가 복원터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을 세운 뒤로 중국 전문가들은 윤동주 시인님을 중국 조선족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막을 수 없는 한글 붐이 중국에서 터지자 윤동주 시인이 한국말과 그것의 문자인 한글을 써왔다는 점, 세종대왕님이 조선의 왕이라 조선인, 조선족으로 그들이 불러왔다는 점을 들어 한글이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하지만 좀 특이한 일이 여기서 생겨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언어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영어도 중국에서 이어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싸우고 있던 미국과 중국, 최근 중국이 한글을 뺏어가려는 시도를 하자 미국인들이 얘네 또 이런다 라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에서는 중국 베이징시에서 발족한 중국 세계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는 약 20년간 역사를 연구해온 결과 서구 문명은 중국 문명에서 빠져나온 하위 문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영어가 중국의 사투리라고 밝히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협회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중국어로 잎이 떨어진다는 낙화는 옐루오라고 발음되는데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낙화는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잎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즉 영어에서 노란색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이 옐로우인 이유는 영어가 중국어에서 뿌리를 두었다는 증거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웃기죠? 특히 중국에서는 사물의 중심인 핵을 허더로 발음합니다. 영어에서는 심장과 가슴 혹은 핵심을 말할 땐 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트가 중국의 허더에서 파생된 사투리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억지 주장 이유로 계속 중국과 싸우고 있다가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건드리자 같은 동질감을 느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온라인 코리안 워라고 불렀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중국군을 물리쳤던 6.25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재미 위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한편 중국의 세종대왕 조선족 사건은 현재 중국에서도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젊은이들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 중장년층부터는 세종대왕 조선족설을 완전히 지지하며 믿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근현대 중국사를 전공하고 있다는 한 중국의 대학생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해당 글은 지워졌으나 아카이브에서 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안전이 걱정되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중국은 제발 이런 식으로 남의 언어 뺏는지 좀 그만하라. 중국어는 어려운 언어가 아니다. 중국어와 중문은 구분해야 한다. 중문은 어려운 것이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 행정조직이 자신들의 문자가 어려우니 다른 나라의 문자를 뺏으려고 할까? 중국은 이런 짓을 그만하고 그냥 어려운 난이도라는 것을 받아들여 중문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옳다. 중국에서 욕 맨날 먹고 있는 격투가인 쉬샤오동이 했던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 콩푸도 있고 소림사 영화도 멋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한국의 태권도를 우리 것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우리나라 콩푸랑 소림사가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자마다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고 쉬운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놓고 뒤에서는 다른 쉽고 실용적인 문자를 뺏으려고 하는 행동.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말 추하다. 나같이 그러한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인들도 간혹 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간혹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해버리면 나마저도 같은 중국인이기에 함께 묶어져서 욕먹는 것이 싫다. 나는 한자가 멋있다고 생각한다. 붓으로 글을 쓸 때 한자가 정말 멋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한국의 문자를 뺏으려고만 하고 있다. 솔직히 지금 한글도 그냥 드라마 하나 때문에 틱톡에서 아주 잠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금방 꺼질 인기일 텐데 여기에 과민 반응하면서 한글을 뺏으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쪽팔리고 부끄럽다. 나는 절대로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자를 쓰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그들이 쪽팔릴 뿐이다. 멍청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못하게 해야 하고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차별주의자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도 알고 있다. 한국에도 중국보다 심각한 사람들이 중국을 욕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한국을 싫어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아니 솔직히 못 찾겠다. 중국만 한국을 싫어한다. 그런데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얼마나 많은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싫어한다.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물 중국 기원설. 이것은 정말 여기서 멈춰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약 4시간 만에 삭제되었는데요. 글 작성자가 무서워서 직접 지운 것인지 공산당에서 지운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글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노한 중국인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인들에게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한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짜증나니까 적당히 걸러서 들어주세요. 댓글 내용은 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욕하는 이유는 중국이 대국이기 때문. 또 대국이라고 하죠. 원래 대국은 몸집이 크기에 어떤 것이든 다 맞게 된다. 마치 몸집이 큰 사람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서 있는 느낌이지. 한국은 소국이잖아. 한국은 도시국가 수준의 소국인데 총알을 맞을 이유가 없지. 한국은 소국이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그들의 노래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이지 나라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 미국 영화가 좋다고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 모차르트 노래가 좋다고 오스트리아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 제발 콘텐츠랑 국가는 구분해라 돼지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은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좋아요를 1000개를 넘게 받았을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크게 공감을 받은 댓글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만물 중국 기원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내용 짜증이 진짜 팍팍 나버려서 매운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밥 잘 챙겨 드시고 밖에서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운동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만 뛰어도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